안녕하세요, 덕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블리자드에서 총정리한 저 덕큐의 디아블로 4 인게임 플레이 시스템 분석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것은 PVP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자, 여기서 디아블로4 나무 위키의 오류를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 PVP에 대해 공개된 사항은 개발자 인터뷰 때 데이비드 킴 씨의 언급으로 PVP는 특정 구역에서만 발생하며 원한다면 본인이 PVP 설정을 켜고 끌 수도 있다는 것으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나무 위키에는 디아블로2와 같이 전 지역에서 PK가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아무나 가서 수정하세요. 추가로 개발자 인터뷰에 따르면 클랜 기능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걸로 보아 PVP 시스템은 아마 그 클랜을 기반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릴리트와 관련된 스토리를 기반으로 유저들 사이에서 디아블로4의 PVP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처럼 천사편, 악마편, 엄마편, 아빠편 막 익하면서 여러 진영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무수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저 뇌피셜로 상상하는 데에만 만족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PVP 시스템의 경우 개선과 변경의 여지가 아주 많다고 언급한 걸로 보아 정확한 사항은 향후 업데이트 소식을 주목해야겠네요. 자, 다음 살펴볼 것은 캐릭터에 관한 모든 정보입니다. 자,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만 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공개된 직업은 3개입니다. 일단 야만용사는 4개의 무기 슬롯을 사용하며 빠르게 무기를 전환할 수 있는 아스널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장비를 교체하며 싸울 때마다 스택이 쌓이고 이는 버프가 된다고 합니다. 원소술사는 마법 없습니다. 별거 없으니까 패스할게요. 자, 그리고 18년 만에 돌아온 드루이드가 있는데 시험 플레이에서 가장 사기 취급을 받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 따라다니는 늑대의 어그로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전투 방식은 디아2와는 다르게 스킬 시전마다 변신 형태를 굉장히 빠르게 오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시리즈 최초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디테일적인 부분은 향후 소식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직업에 대한 추측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캐릭터 선택창의 모닥불부터 이번 디아블로4는 디아블로2의 색채를 아주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두 직업도 디아블로2의 클래스 중에서 두 가지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원거리 직업군이 있을 거고요. 다음은 그래픽과 모델링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자, 인게임 영상 공개 초창기에는 이미 2019년에 너무 높아져 버린 우리 눈에는 디아블로4가 너무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디아블로3와 비교를 해보면, 자, 보세요. 확연히 디테일의 차이가 납니다. 일단 물리 엔진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 맵 오브젝트의 디테일과 전반적인 모델링의 개선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로 광원 효과의 개선으로 인한 이 분위기 차이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개발자들이 수차례 언급했다시피 이는 디아블로 1, 2 시절의 어둡고 하드코어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함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결과 그 분위기를 굉장히 잘 살려냈다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디아블로 특유의 고어함을 증폭시키기 위해 적들의 사체가 훨씬 세분화되어 분리되고 유혈이 낭자하는 연출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작은 디테일이 전투 시에 터지는 적들의 피는 캐릭터에게도 묻어서 일정 시간 유지가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UI 및 전반적인 게임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일단 기존의 좌우대칭 UI가 좌측에 편향된 형태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고요. 또 디아블로3의 UX를 그대로 계승하여 마우스 클릭부터 단축키까지 조작은 디아블로3와 거의 동일합니다. 또 전체적인 UI가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형태로 바뀌었어요. 특히 개인적으로 스킬 아이콘이 일관성 있게 디자인된 점은 그래픽적으로 상당히 세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디아블로2의 스킬트리 시스템이 돌아왔는데, 이로써 보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육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스킬과 더불어 특성 트리도 존재하고요. 참고로 스킬 및 특성 포인트 초기화와 같은 요소는 없다고 하니 캐릭터를 육성하고 스킬을 찍을 때 보다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이렇듯 스킬 시스템을 보면 UI 디자인부터 해서 디아블로2의 하드한 요소를 굉장히 잘 가져온 느낌이에요. 또 아이템 등급은 일단 베이스는 3와 동일한데 추가로 최고 등급인 미스틱 곧 신화 등급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신화 등급 아이템은 캐릭터당 하나만 소유할 수 있고요. 장비 슬롯은 기존의 디아블로3와 동일해요. 다만 인벤토리가 이제 템 하나당 한 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 디아블로의 인벤토리가 칸 맞추기 감성이 있었으나 전 솔직히 불편하기도 했고, 사실상 3부터 장비템 크기가 2칸으로 고정되면서 이건 의미가 없어진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거래는 존재하나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거래 횟수 제한이 있는 아이템이나 거래가 불가한 아이템이 존재하고 거래 자체도 마을에서만 가능한 시기라고 합니다. 또 룬모드 조합 시스템이 추가되었는데, 소켓 아이템에 컨디션 룬, 곧 조건 룬과 이펙트 룬, 곧 효과 룬을 박으면 컨디션 룬의 발동 조건이 실행되었을 때 이펙트 룬의 발동 효과가 실행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디아2의 룬이 약 30종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만 나와도 굉장히 다양한 컨셉으로 캐릭터의 능력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시스템적으로 그 외에 지금과 같은 시즌제를 그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며, 하드코어 모드 역시 당연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몬스터 및 전투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실제 플레이 영상을 기반으로 디아블로4의 전투 시스템을 정리해보자면, 디아블로3를 기반으로 했으나 2에 가까운 묵직한 전투 방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전투의 진행 속도는 많이 느려진 감이 없지 않은데, 기본 회피기 등이 추가되면서 각각의 전투 속에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몬스터의 인공지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디아블로4의 몬스터들은 한 그룹, 곧 가문이라고 지칭한 팀 단위로 플레이어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10개 만에 근접 전투원이 플레이어에게 접근하여 어그로를 끌면 원거리 전투원은 최대한 멀리 숨어서 공격을 한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몸마다 역할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보스 몬스터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많은데, 블리츠컨 시연 플레이 때 최종 보스였던 아샤바라는 월드 보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레이드 보스가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식 트레일러에는 7대 악마 중 하나인 듀리엘이 등장하는데, 최근 디아블로4의 컨셉 아트북에서 같은 7대 악마 중 하나인 고네의 여제 안다리엘이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디아블로4에서 7대 악마를 모두 만나볼 수 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인터뷰 때 디아블로는 무조건 등장하며, 또한 기존 시리즈의 디아블로는 확장팩까지 합쳐서 늘 중간 보스 포지션을 담당했었는데, 이번 작에서는 중간 보스는 아닐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일단 디아블로는 오리지널 편에서는 절대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중간 보스는 아닌데 만약에 오리지널 편을 낸다고 한다면 디아블로를 오리지널의 최종 보스인 중간 보스보다 못한 잡몹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게임의 시그니처인 디아블로를 절대 그렇게 만들 리가 없죠. 디자이너가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으로 치자면 티렉스가 영화 시작 30분 만에 그냥 물에 빠져서 죽는 식인 거지.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디아블로의 존재는 무조건 확장팩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랫폼과 출시일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우선 디아블로4는 PC와 엑스박스 1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4로 개발 중이며, 각 기기 간 플레이가 연동되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콘솔의 경우 한 화면을 2명이 함께 사용하는 2인 코어 플레이도 지원한다고 하고요, 배틀그라운드처럼 인게임 보이스톡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들이 가장 궁금한 출시일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 블리자드식 기준으로도 아직 한참 남았다는 것으로 보아 진짜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블리자드식 기준이 어떤 거냐? 디아블로3의 경우 2008년에 최초 공개해서 2012년에 출시를 했어요. 자,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말이죠. 또 블리자드 포럼에 분기마다 디아블로4의 개발 사항을 포스팅 해준다고 하는데, 뭐 이런 정황을 토대로 대충 날짜를 계산해보면 최소 2-3년은 남은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씨, 그 사이에 내가 디아4 팀 들어... 또 개발자 인터뷰를 통해 확장팩 출시는 이미 사실화가 되었는데요, 뭐 아직 시기상조일 수는 있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 확장팩을 미리 예측해보건대, 자 여러분, 오픈월드 게임에서 게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에 가장 좋은 컨텐츠는 바로 새로운 지역의 확장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아니 뭐 당연한 게, 새로운 지역 하나만 추가가 되어도 그 지역을 구성하는 수많은 내용물과 또 새로운 스토리, 또 새로운 보스까지 그 지역에 맞는 무궁무진한 컨텐츠가 새로 추가가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아블로가 오리지널 본편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아마 확장팩의 최종 보스로 등장할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디아블로4를 딱 정리하자면, 그래픽, UI 등 외적인 요소는 디아3, 내부 시스템은 디아2, 감성은 디아1. 자, 이렇게 기존 3가지 작품의 장점을 모두 합친 느낌이에요. 뭐 전 솔직히 딱히 깔때를 못 느꼈습니다. 이제 뭐 물론 향후 스토리나 레벨 디자인 등 디테일한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게임의 성패가 나겠지만, 뭐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일단 이번 블리즈컨에서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보자면 저의 총평은 그래도 블리자드는 블리자드다 라는 겁니다. 솔직히 아무리 까봐야 핵앤슬래시 장르 중에 디아블로만 한 거 사실 많지 않습니다.
추가로 전 특히 이 오픈월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뭐 원래 제가 오픈월드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뭐 지난번 디아4 스토리 예측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아블로라는 게임 자체가 워낙 세계관이 디테일하고 또 짜임새 있게 짜여진 게임인 만큼 그냥 그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라는 건 디아블로 팬으로서 이번 기회에 디아블로라는 명작이 수면블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자 기왕 여기까지 들었으면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구독 정도는 해주세요. 이게 아무튼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본 영상은 저의 뇌피셜이 상당히 포함된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단 정중하게 말이죠. 실수에 대한 정중한 지적은 언제든지 정중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튼 디아블로 나오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열심히 삽시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큐.